자, 춘추 5패에서 세 번째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춘추 5패에서 첫 번째, 제나라의 황공이 있었죠. 제나라 황공, 그 다음에 진나라의 문공, 이 두 나라를 했었죠. 이 두 나라는 보면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초나라는 그런 거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나라, 이번에 초나라를 다루면 나머지 두 개가 오나라, 올나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 초나라의 초나라가 장왕이 어떻게 오패가 됐는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패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한때를 큰 세력을 형성한 걸 말하겠죠. 자, 이거는 주나라를 우리나라 주왕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주에서 동주로,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주 시대, 이때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데, 그래도 이 주나라는 중앙에 뭐죠? 천자라고 해서 굉장히 우대를 받는 거죠. 주변에 이런 제후국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처차에 주나라 초기에는 1000개 정도 이 제국이 생겼다가 점점 들어서 10개국,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5개 정도 큰 세력을 제후국이 생겼는데, 이 제후국이 주나라를 힘을 능가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천자가 있어서 이 제후국들이 천자한테 가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아련을 하겠죠. 그런데 점점 이 이제 주나라의 힘이 빠지면서 이 제후국들이 자기가 이 주나라보다 더 힘이 세지니까 이 주나라를 능멸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그 특히 전국시대 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런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자, 진나라, 초나라하고 이제 주로 싸움이 많이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정나라가 있어요. 정나라가 있고 필이라는 지명이 여기 나옵니다. 이 지명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하는 지역, 이 정도 보시면 됐고, 언능이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나라의 역사를 보면, 자, 초나라의 왕을 보면, 자, 웅역이 나오고 성왕이 나오고 모광이 나오고 장왕이 나오고 그 뒤에 공왕이 나옵니다. 공왕 몇 가지 나오는데, 자, 성왕은 우리가 유명하죠. 진나라와 어떻게 해서 성복 전투에서 싸움을 해서 패퇴를 하죠. 그리고 성왕이 패퇴하여 돌아와서 세자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가 그 왕 자식에게 세자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그 왕에게서 침공을 해서 이 부왕을 자결을 하게 하죠. 그럴 때 성왕이 자식에게 내가 곰 발바닥을 먹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시간을 끌면서 곰 발바닥을 하려면 3, 4일간에 끓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냉정하게 자결을 하게끔 하고 나서 그 아들이 모광에 오릅니다. 그래서 모광은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항이라고 하는 나라, 욱, 육 등 약소국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북으로 진출 시도하죠. 지금 초나라가 밑에가 있었죠. 그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북으로 진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광이 14년, 제2 왕이 오르고 14년 만에 죽고 아들 여가 즉위를 하는데, 이 장왕이 이 초나라의 폐왕이 되는 거죠. 가장 힘이 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왕이 주변에 세력이 커져가지고 막 전투를 막 해서 주변의 그 나라들을 다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주나라에서도 그 장왕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사절로 이 왕손만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왕하고 이 왕손만, 이 사절이잖아요. 이 주나라의 정왕이 있고, 사절로 왕손만을 보내는데, 이때 장왕이 구정, 9개의 솥단지 무게를 물어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9개의 솥단지 무게가 얼마냐? 무게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천자, 우리가 지금 옥새를 갖고 튀는 것처럼 이 솥단지를 초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초나라가 이제 중원의 중심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왕손만이 그 뜻을 알고 무게를 알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라고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장왕이 이 초나라에 있는 창 끝에서 부러진 이 쇳덩어리 있잖아. 이거를 녹여서 만들어도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만큼 창이 많다는 건 뭐예요? 무기가 그만큼 많고 국력이 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주나라 정도는 이제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능멸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초나라의 이 장왕 때 이 위세가 그만큼 당당해진 거죠. 그리고 장왕 17년에 이제 정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자, 지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초나라에서 정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정나라는 이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에요. 그리고 약소국에 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 껴서 외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정나라도 그런 비운의 국가죠. 그런데 어쨌든 초나라가 침입을 해서 초나라가 뭐야?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번에 정나라를 제압을 해버려요. 그런데 진나라가 정나라를 도와주러 오는 중에 정나라가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정나라가 항복을 하면서 하고 그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 필이라는 곳인데 어쨌든 이거를 보시고 이 정나라의 양공이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울통을 벗고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양을 한 마리 끌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자호란 할 때 남한산성에서 머리를 뭐 9번인가 바닥에 찌면서 몇 번인가 찌면서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양공도 우통을 벗고 항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침략을 당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정의 양공이 항복하고 이 정을 도와주러 왔던 진나라에서는 이미 출국했으나 항복을 해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의 강공론자들이 진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내려갔는데 황하 남쪽이 필에서 여기에서 크게 패하를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이제 패퇴를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야 되나 보죠. 이 배가 있는데 이 군사들이 너무 배를 많이 타니까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이 배에 타려고 매달린 손 끝을 배에 탄 군인들이 배에서 이 손가락을 향해서 칼을 치는 거죠. 그럼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군사들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만큼 좀 치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크게 패해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어쨌든 이 정나라는 진과 초나라로부터 양쪽국의 양쪽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약소국으로서 비위를 가졌다. 어쨌든 정벌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 후에 장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죠? 장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공왕이 즉위를 합니다. 공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때 진나라의 여공 6년에 이때 진나라에는 이 여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금이 있었나 보죠. 그때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언능이라고 하는 데서 초나라를 대파를 해요. 그러면은 자 필에서 자 진나라가 초나라가 있고요. 자 초나라가 진나라 한번 이긴 게 뭐죠? 필 전투에서 크게 한번 이겼죠. 그런데 이번에 진나라가 초나라 이 공황 때 언능이라는 곳에서 크게 한번 이겨요. 그러니까 1대1로 비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이 초나라의 공황은 눈에 화살 맞고 도망을 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피곤하죠. 전쟁을 오래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진나라는 초나라가 있고 오나라가 있기 때문에 진나라가 오나라한테 이 초나라를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하고 또 원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나라와 진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피곤하죠. 그래서 이때 송에서 나섭니다. 누가? 이 향술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대부 향술이 나서면서 싸움 좀 그만하고 우리 협정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병회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병. 근데 이 미자가 한자를 찾아보면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그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그친다. 그 말은 즉
싸움을 멈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을 그치는 평화협정, 미병회담을 열려서 평화회담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과 초가 이렇게 그대로 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초나라 시대 장왕이 군사력을 최대로 키워서 진까지도 이 필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뭐다? 패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황실에서조차 위로사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정도로 초나라가 하나의 큰 국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초나라는 좀 내용이 단순하죠. 왜 단순한 거 아니? 뭐 때문에 단순하죠? 자, 제나라와 진나라는 뭐가 있었어요? 이 왕을 둘러싼 그 밑에 뭐가 있었죠? 태자가 있고 왕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잖아요. 치고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초나라는 그게 간단하죠. 그렇죠? 초나라는 성왕에서 성왕에서 뭐죠? 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모강에서 공왕으로 바로 오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공왕이 아니라 장왕으로 오고 그래서 이 초나라는 이 성왕 때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성복 전투가 있고요. 이때 패했죠. 그 다음에 성왕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한테 왕위를 뺏긴 왕이 모강이죠. 아버지를 자기렇게 하고 왕이 오른 모강이 있고 모강 와서 그 다음에 이 모강 다음에 장왕이 생기죠. 이 장왕 때 가장 이 세력을 넓혔다. 그리고 장왕이 나와서 공왕 때 있고 장왕 때 진나라를 쳐서 필 전투에서 이기죠. 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공왕 때는 진에서 언능이라는 싸움에서 언능 지역의 싸움에서 패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진에 있어서는 장왕 때 패왕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초나라는 장왕 때 패국의 패왕이 되었다. 그 솥단지 이야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는 비교적 왕자 간의 그 싸움이 없어서 역사가 간단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에 걸쳐서 이제 3세계국을 봤으니까 이제 주나라의 그 돌아가는 사정을 좀 보고 이제 오나라와 올나라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우리 그 장금이가 오나라 할 때 그 오나라가 이건지 궁금해요. 어쨌든 5월 동주 이런 이야기 생각나죠? 5월 동주 원수지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